지금 외국인 보유 비중이 37%입니다. 5년 9개월 만에 최고치. 외국인은 한국 시장에 역대급으로 돈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이 가는 곳과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곳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외국인이 어디서 빼서 어디로 넣고 있는지 종목과 금액을 전부 공개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외국인의 돈길 위에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올해 1월 기준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3,759조 원 중 1,398조 원이 외국인 손에 있습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37.18%, 2020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한국 주식시장이라는 거대한 백화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백화점에 진열된 상품의 3개 중 하나 이상을 외국인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뭘 사고 뭘 파는지가 시장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총량이 아닙니다. 외국인은 보유 비중을 역대급으로 유지하면서도 안에서 내용물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에서는 수천억을 빼고 어떤 종목에는 수천억을 넣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외국인 매도를 다뤘을 때 많은 분들이 한국 주식 끝난 거 아니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오늘 답을 드립니다. 끝난 게 아니라 갈아타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빼서 어디로 넣고 있는지를 지금부터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빠져나가는 곳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한 달 기준 1월 13일부터 2월 13일까지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1위 SK하이닉스 마이너스 6,887억 원, 2위 현대차 마이너스 5,024억 원, 3위 삼성전자 마이너스 3,432억 원. 이 세 종목에서만 한 달 동안 약 1조 5천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외국인이 한국을 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외국인 보유 비중은 현재 53.12%입니다. 한 달 전이 53.46%였으니까 빠진 건 0.34%포인트 뿐입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51.52%, 한 달 전 51.8%에서 0.28%포인트만 줄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이 냉장고에 음식이 10개 들어있는데 2개를 꺼내서 다른 냉장고로 옮긴 겁니다. 냉장고를 버린 게 아니라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외국인은 SK하이닉스 주식의 절반 이상을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절반 이상입니다. 매도가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포지션 자체를 청산한 것은 아닙니다. 비중을 줄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왜 줄이고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업황에 대한 단기적인 불확실성입니다. 메모리 가격 사이클이 고점을 지났다는 우려가 시장에 퍼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 관세 리스크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25%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동차 쪽을 보면 더 선명합니다. 현대차 마이너스 5,024억, 현대글로비스 마이너스 447억, 현대모비스 마이너스 374억, 현대차 EUV 마이너스 272억. 현대차 그룹 관련 종목이 순매도 상위 20위 안에 4개나 들어있습니다. 이건 개별 종목 차원이 아니라 현대차 그룹 전체에 대한 비중 축소입니다. 관세가 확정되면 자동차 수출 마진이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일단 줄여놓겠다는 겁니다. 코스닥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보입니다. HLB 마이너스 1178억, 알테오젠 마이너스 869억, 파마리서치 마이너스 3901억. 바이오 대장주들에서 큰 돈이 빠지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지난해 급등한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차익 실현 성격이 강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빠지는 곳입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같은 기간 코스피 한 달 기준 외국인 순매수 상위를 보겠습니다. 1위 두산에너빌리티 플러스 8,339억 원, 2위 셀트리온 플러스 5,208억 원, 3위 APR 플러스 4,010억 원, 4위 SK텔레콤 플러스 3,454억 원, 5위 하나솔루션 플러스 3,383억 원, 6위 삼성중공업 플러스 3,356억 원. 이 숫자들을 보시면 패턴이 보이실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조선입니다. 하나솔루션은 에너지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에서 뺀 돈이 원전, 조선, 에너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조방원이라고 부릅니다. 조선, 방산, 원전.
이 세 섹터로 돈이 쏠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 세 곳일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이 계속되면서 각국 정부가 에너지 안보와 국방에 돈을 쏟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전을 다시 짓겠다고 하고 유럽이 국방비를 늘리겠다고 하고 전 세계가 LNG 선박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 수혜를 한국 기업이 직접 받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합니다. 순매수 금액이 크다고 해서 진짜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단기 매매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보유 비중을 확인했습니다. 외국인이 해당 종목의 전체 주식 중 몇 퍼센트를 갖고 있는지, 그 비율이 실제로 올라가고 있는지를 본 겁니다. 결과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하나솔루션. 이 종목이 가장 극적입니다. 2월 2일 기준 외국인 보유 비중이 11.41%였습니다. 그런데 2월 13일 기준 14.23%입니다. 8거래일 만에 2.8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변동폭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을까요? 세 가지가 겹쳤습니다. 첫째, 일론 머스크가 태양광을 AI 데이터 센터와 우주 에너지 인프라의 핵심 수급원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 이후 하나솔루션 주가가 2월 초 26,000원대에서 2월 9일 47,700원까지 약 80% 급등했습니다. 둘째, 증권사들이 동시에 리포트를 쏟아냈습니다. 하나증권은 목표 주가를 47,000원으로 올리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했고, 다른 증권사도 2026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최대 25%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국 통관 이슈 해소, 모듈 판매량 6기가와트에서 9기가와트로 증가 전망, 올해 흑자 전환 기대 등이 근거였습니다. 셋째, 한국경제 2월 9일자 기사에서 외국인이 하나솔루션 지분을 한 주 만에 0.67%포인트 늘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머스크 발언, 증권사 리포트, 실적 회복 기대. 이 세 가지가 같은 시기에 겹치면서 외국인이 포지션을 본격적으로 늘린 겁니다.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는 게 아니라 지분율 자체가 올라갔다는 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하나솔루션과 다른 패턴을 보여줍니다. 1월 21일 22.02%에서 2월 13일 22.67%로 0.65%포인트 올랐습니다. 수치 자체는 하나솔루션보다 작지만 주목할 건 올라간 방식입니다. 하루도 크게 꺾이지 않고 매일 조금씩 계단을 올라가듯 쌓였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기관의 분할 매수 패턴입니다. 비유를 드리자면 한꺼번에 쌀 10포대를 사는 게 아니라 매일 한 포대씩 조용히 사서 쌓아놓는 거죠.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꾸준히 물량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패턴이 나타난다는 건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라 중장기 관점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두산 에너빌리티. 순매수 금액으로는 코스피 1위 8,339억 원입니다. 그런데 보유 비중을 보면 23.55%에서 23.62%로 0.07%포인트밖에 안 올랐습니다. 8천억 넘게 샀는데 지분율은 거의 안 움직인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같은 기간에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시가총액이 커지고, 시가총액이 커지면 같은 금액을 투자해도 지분율 변화가 작아집니다. 쉽게 말해서 피자가 커지면 같은 크기의 조각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순매수 금액만 보면 안 되고 보유 비중을 같이 봐야 정확한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관심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2월 5일에 보유 비중이 24.04%까지 찍었다가 이후에 조정된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하면서도 중간중간 차익 실현을 섞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코스피만이 아닙니다. 코스닥에서도 선명한 흐름이 잡힙니다. 한 달 순매수 기준으로 에코프로 플러스 4,549억, 에코프로 BM 플러스 3,046억으로 2차 전지 관련 종목이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플러스 1,532억으로 로봇테마, 서진 시스템 플러스 1,073억, ISC 플러스 623억으로 반도체 장비 관련 종목도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한 달 기준으로는 순매수 상위인데 2월 13일 당일 기준으로는 순매도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마이너스 421억, 에코프로 마이너스 109억. 이건 모순이 아닙니다. 보유 비중 추이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에코프로는 1월 21일 19.85%에서 1월 30일 21.87%까지 급격히 올렸습니다. 열흘 만에 약 2%포인트를 쌓은 겁니다. 그런데 2월 들어서는 20.89%로 서서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같은 패턴입니다. 1월 하순 12.56%에서 2월 6일 14.32%까지 올렸다가 2월 13일 13.47%로 내려왔습니다.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외국인은 1월 하순에 2차 전지 종목을 집중적으로 쌓았고 2월 들어서는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달이라는 긴 프레임으로 보면 순매수가 맞지만 최근 며칠만 보면 수익 구간에서 물량을 줄이는 중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지금 당장 2차 전지를 사야 한다는 성급한 판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외국인이 차익 실현하는 구간에 올라타는 셈이 되니까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하나의 그림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외국인은 현재 한국 시장에서 대규모 포트폴리오 재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빠지는 곳은 반도체 대장주, 자동차, 바이오 차익 실현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HLB, 알테오젠에서 돈을 빼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곳은 크게 4섹터입니다. 첫째, 원전과 에너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표적이고 한화솔루션은 태양광 부문입니다. 둘째, 조선과 방산, 삼성중공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 바이오 중에서도 셀트리온처럼 글로벌 사업 기반이 탄탄한 종목은 오히려 꾸준히 쌓고 있습니다. 넷째,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와 로봇, 반도체 장비 쪽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차익 실현 구간에 진입한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 이런 이동이 일어나는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불확실한 곳에서 빼서 확실한 곳으로 옮기고 있다. 관세 리스크에 노출된 반도체와 자동차에서 줄이고 글로벌 정부 발주와 정책 수혜가 확실한 조선, 에너지로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은 주식에서는 소폭 순매도를 기록했지만 채권을 대거 매수해서 전체 자금은 순유입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에서 빠져나간 게 아니라 한국 자산 안에서 재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데이터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뭘 해야 하는 건데?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외국인이 사고 있다고 해서 바로 따라 사면 안 됩니다. 오늘 보여드린 데이터는 2월 13일 장마감 기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는 이미 며칠이 지났을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처럼 한 달 기준 순매수인데 최근 며칠은 오히려 팔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순매수 금액보다 보유 비중 변화를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보여드렸듯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8천억 넘게 샀지만 지분율은 거의 안 움직였고 하나솔루션은 금액은 더 적지만 지분율이 거의 3%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실제로 포지션을 쌓고 있는지는 보유 비중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직접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공개 데이터입니다. 세 번째, 전체 흐름을 읽으셔야 합니다. 외국인은 개별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섹터 단위로 움직입니다. 반도체에서 빼서 원전으로, 자동차에서 빼서 조선으로 옮기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이 큰 그림을 이해하면 다음에 어떤 섹터로 돈이 갈지를 예측할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외국인은 한국 시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보유 비중 37%, 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방 안에 내용물을 바꾸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를 줄이고 원전과 에너지와 조선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될지 아니면 반도체가 다시 돌아올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데이터를 알고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든다는 겁니다. 본 영상의 모든 데이터는 2월 13일 장마감 기준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경제 스나이퍼였습니다.